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출범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공약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 공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빙의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 후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이 시점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세종에 내려와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미래 전략특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 아래 7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차기 정부 5년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내피셜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 희망사항을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형성한다는 개념에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제 과거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항목은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인데, 이 부분은 좀 선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쪽에 대전 세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정도의 선언적인 의미라 이것도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그 다음부터의 항목인데요.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되고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인수위에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문제인데요. 윤 당선인은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원래는 광화문 쪽으로 나올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용산 집무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세종 쪽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오려고 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들이 너무 제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 원래는 세종시에는 현재 국무총리 공관 옆에 원수산 아래 제2 청와대 부지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시 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분명히 세종 제2 집무실을 설치를 하긴 할 겁니다. 공약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하겠다고 공언도 해놨고, 그리고 이쪽 제2집무실이 설치가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세종의 제2집무실을 설치를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현재 행정처들이 있는 가운데 쪽에 현재 제3청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건물이 이어져 있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 낮은 쪽에 제 생각에는 세종 제2집무실이 설치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제 바람은 단순히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활용돼서 국무회의가 자주 열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단체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 세종시가 가운데 있으니까 모이기도 편하잖아요.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실질적인 어떤 행정수도의 면모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7년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차기 정부 5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바로 이제 입법과 행정이 콜라보를 이루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윤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부분이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설립하고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종시 주변으로 몇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전 신동지구에 중용가속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중용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신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웃의 충북 오창 쪽에 방사능가속기가 2028년을 목적으로 그때 가동을 준비하면서 건설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방사능 가속기는 그냥 커다란 현미경 정도라고, 정밀한 어떤 현미경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미세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과 그리고 신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 주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송 쪽은 생명, 즉 의학과 관계되어 있는, 의료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미 정부 기관들도 들어가 있고 많은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시 건설 지역의 오생활권이 바로 의료 복합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로 건설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냐면, 현재 지금 그 중요한 우리나라 의학, 의료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경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만일 이 그 세종시에 암치료센터가 형성이 되고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그 암과 관계되어 있는 치료는 세종,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이쪽의 의료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시설들이 바로 그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충청권에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의학 쪽의 어떤 의료 산업 쪽의 신성장의 동력을 이 세종시에서 갖게 된다면 세종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세종의 국회의사당이 개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언론사들은 취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형식이든지 지사든 지원이든 내려보내게 될 텐데요. 이 디지털 센터가 어느 쪽에 건설되어야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위치들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들은 한 3곳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 세종시 지도 위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쯤인지는 아마 아실 건데, 저는 그 위치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의미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작년에 17개 언론사에서 세종시 업무약을 맺혀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생기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지원, 지사 정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의, 본사 규모의 어떤 방송센터들이 저는 내려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기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만 인프라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들은 본사 쪽에서, 즉 서울 쪽에서 다 제작을 하면서 취재만 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식의 어떤 그 지사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형성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공영방송 정도는 본사가 이전해 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음 6번째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과 7번째 대학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은, 이건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2개의 항목이 하나 엮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세종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세종이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연령대인 20대의 실종입니다. 저희 아들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가끔 주말에만 얼굴을 잠깐 비칠 뿐이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세종에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종 안에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건설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려면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세종은 신생도시다 보니까 세종시 건설 지역 안에는 새로운 어떤 그 기업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4-2 생활권 지편동에는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저의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그 4-2 생활권 지편동에서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이 지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생활권들이 주로 그러한 아파트 위주의 구성이라고 본다면 이곳 4-2 지편동 같은 경우는 바로 캠퍼스 타운하고 그리고 공동 캠퍼스가 있는 대학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종 테크밸리라고 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들이 놓여 있어서 학연산, 즉 학업과 그 다음에 산업과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4-2 생활권 지편동입니다. 동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편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 그래서 저는 4-2 생활권 지편동의 발전이 바로 이 세종시의 젊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러한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보는 것이고, 이곳에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들이 빨리 생기고 세동 공동 캠퍼스인 지금 7개 대학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서 젊음의 도시, 즉 20대가 이곳에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세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항상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100%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7가지 세종시 공약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좀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이제 평가를 받는 시기가 되겠죠. 그때 조금 더 많이 100% 지켜지진 않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공약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끝까지 저희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